어두운 밤, 누군가로부터 쫓기고 있는 여자.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건 절벽이었고,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려 하지만 아래는 까마득한 낭떠러지였습니다. 과연 그녀에겐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 걸까요? 좋은 일이 많이 나고 우병 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민들은 풍어하기를 기원하나이다. 때는 1808년 조선시대, 종이를 만드는 제지업이 발달한 동화도 배출항을 기원하는 대동굿이 한창입니다. 사라진 선원은 찾았나? 그게 아직... 선원 하나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추적 중입니다. 제지공법을 캐내기 위해 선원으로 위장해 들어온 자인지 모른다. 반드시 찾아내서 무슨 목적으로 섬에 들어왔는지, 그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알아내야 할 것이다. 마을이 대동굿으로 인해 한창 정신없을 때 어떻게 사정 좀 더 봐주시오. 또 술 처먹었냐? 우리가 평생 니놈 아가리에다 돈이나 쳐바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요 새치혀의 형님들 목숨이 오락가락한다는 거 잊으셨소? 뭔가의 비밀을 지키는 조건으로 도끼에게 돈을 요구하는 장학수. 꼼다가 돈 가져오려 했으니까 일단 팔 돌려줘. 밤이라 하나 삼복 중입니다. 개치 마라.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 충문이라도 올려야지. 나라에 진상할 종이를 배에 실어놓고 대동굿을 지내던 중, 그 순간 내 몸이 갈갈이 찢기는 걸 보고서도 편히 지내셨어! 강객주! 수년 전 죽은 객주 강승률의 원혼이 만신에게 빙의하게 됩니다. 너희들의 피를 말리고 마을 사람들과 김치성대감에게 엄청난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이런 기이한 일로 인해 어수선해진 상황에 지금 뭐야? 종이가 실린 수송선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나라의 진상할 종이와 함께 모두 전소되고 말았죠. 보시기엔 작은 섬에 불과하지만 제지업이 번성해 저희 관내에선 가장 부유한 축에 속하는 곳입니다. 조정에선 이 사건을 조사하고자 최차사와 이원규를 파견하게 됩니다. 일단 조공을 조사하러 오신 차사 나으리시네. 공간 이원규라고 하네. 그런데 원규 일행이 도착하자마자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제지소에서 일하던 장학수란 자입니다. 꼬챙이에 꿰어진 채 살해당한 장학수. 김치성 영감의 자제분이십니다. 김인권이라 하옵니다. 영감께서는 강령어신지. 예. 이미 죽은 자를 다시 나무에 꽂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놈이지. 이놈이 배에 불을 지른 거지. 이놈이 구슬을 하고 있는 동안 백은천을 서성대고 있었잖아. 배를 이러고 또 억울한데 제가 사람을 죽이다뇨. 말도 안 됩니다요, 나으리. 심기가 불편해서 선원들과 어울려 밤새 술을 마셨습니다요. 사실인가? 선부장께서 잠든 시간이 묘시는 좋게 될 겁니다요, 나으리. 시체의 시반과 경직 상태를 보아 범인은 어젯밤 자아씨와 축씨 사이에 장학수를 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절 범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의원 남가입니다. 그리고 제지소에서 염려 일을 하던 두라 하원데 금시화를 그릴 것입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의 알리바이를 조사하게 되는데 피살자는 어떤 자였나? 하라는 일은 게을리하면서 매일 술과 노름에 빠져 살았다는 장학수. 시체에서는 나무에 꽂힌 자리 이외에 다른 상흔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시체를 거만하던 중 특이점이 발견됩니다. 독살이란 말인가? 이미 쌍난국으로 죽은 그를 나무에 꽂아놓은 것. 며칠 전 약방에서 쌍난국을 얻어갔다고 들었는데 예. 신경통이 도져서 구했던 거요. 달포는 좋게 먹을 수 있는 양이었다던데 그럼 남은 약초는 어디 있나? 약초가 남아있을 수가 없지. 넌 지난밤 장학수를 독살했고 사인을 속이기 위해 주검에 창을 꽂았다. 도끼가 쌍난국을 처방받아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를 체포하게 되는데 여독이 채 풀리기도 전에 사건을 해결하셨습니다. 이군관의 선친께서는 관직이 도청관에 이르신 이지상 대감일세. 어떤 분이신지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외지에 오래 계셔서 떨어져 지낸 날이 많았는데도 혼나지 않은 날이 없는 듯 싶습니다. 그래서 오실 날만 되면 슬슬 겁을 먹고 피해 다니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자네가 뭘 그리 잘못했길래. 오실 때마다 문제를 하나씩 내주시곤 하셨습니다. 공부를 게을리할 것을 경계하신 깊은 뜻이었겠지요. 제게도 한번 내보시겠습니까? 지름이 60보인 원의 내접하는
정오각형의 밭이 있습니다. 이 밭은 세 평방부에서 수확되는 보리의 양이 30대인데 9명의 소장농이 1년 동안 일해 나온 보리의 그 8알을 지주가 갖게 됩니다. 어느 해 흉년이 들어 이 밭에 3알에서만 보리가 수확되었다면 지주가 가져갈 보리는 몇 섬입니까? 복잡도 하고 뭔. 34섬이 아닙니까? 정연수와 분유를 이용해 셈을 하면 답이 그리 나오나 아버님께서 원하는 답은 아니었습니다. 자네는 답을 맞췄는가? 예, 그런 명석함으로 배에 불을 지른 자도 조속히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날 밤 도끼를 찾아간 장호방. 그놈 입이 불안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그러게 어쩌자고 너희들끼리 이 일을 치른 게야. 그리고 죽은 놈은 왜 남에 꽂았어? 죽인 건 맞지만 나무에 꽂은 건 아니라며 부인합니다. 내가 아전들에게 손을 써서 무슨 수를 마련해 볼 테니까 입 조심 단단히 하거라. 그 역시 뭔가를 아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도끼를 만나고 돌아가던 장호방. 제지소에서 거꾸로 묶인 채 끓는 가마솥에 빠져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게 무슨... 비린내가 나지 않느냐? 다음 날 사건이 연쇄살인 사건으로 바뀌자 대역 주인을 바란 것처럼 하나는 나무에 끼워진 채 발견됐고 또 하나는 입장의 모습으로 죽었다. 어젯밤 호방이 들렀다고 하던데 도끼를 취조하던 원규. 황사형이 붙잡히고 3개월 뒤에 그전 천주쟁이인 대역 주인 아닌가? 당시 객주였던 강승률이 신분을 알 수 없는 5사람 위에 고발됐어. 황사형에게 금전을 지원해줬다는 발고였죠. 강객주가 천주교도로 낙인 찍혔다며 그의 일가를 5가지 처참한 방식으로 처형했다는 도끼. 그렇다면 누군가 발고자인 장학수와 호방을 그 방법대로 죽였다는 건가? 너도 발고자 중 하나인가? 그럼 나머지 2명이 누군지도 알겠군. 7년 전 강객주 일가가 당한 처형 방식과 같음을 알게 됩니다. 과거의 기록을 파헤치기 시작한 원규. 당시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강객주에게 빚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객주가 발고될 쯤엔 모든 빚이 갚은 것으로 되어 있었고 강객주가 죽은 후 제지소는 김치성 영감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죽은 강객주의 집안엔 부적이 붙어 있었죠. 함부로 호송치도 않고 서둘러 이 섬에서 형을 집행했습니다. 그 말은 곧 어명을 바친 토포사가 공정치 못했다는 말 아닌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발고자 5을 향한 복수를 하고 있다고 말하자 그래서 방을 붙이신 것입니까? 발고자들을 찾는 방을 보고 오히려 주민들의 동요가 커졌습니다. 현재 이 섬의 객주아들인 그와 신경전을 벌이게 됩니다. 말 한마디에 인심이 바닷날씨처럼 오락가락하는 작은 섬입니다. 범인을 잡으면 민심도 가라앉겠지요. 김치성대감을 만나봐야겠다는 원규. 영감께서는 조공이 불탄 이후 그 충격으로 아직 거동조차 못하고 계십니다. 기다려보도록 하지. 강객주의 집을 조사하던 원규. 언제부터 강객주를 모셨나? 과거 강객주의 은혜를 받은 두호를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가 67살 때부터 이옵니다. 강객주인가? 예. 대역 주인의 초상을 그리거나 갖고 있는 것 또한 죄임을 모르는가? 이것은 압류하겠다. 너도 강객주가 죄인이라 생각하나? 그런 것은 잘 모릅니다. 도야말로 객주일가이라면 목숨이라도 내놓았을 놈이죠. 이 모든 사건의 뿌리인 강객주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한 원규. 그 다음부턴 벙어리처럼 말도 없어지고 그저 강객주가 살던 집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요. 그리고 그날 밤 범인은 우리가 도끼를 섬 밖으로 데려가기 전에 해치워야겠지. 하나, 허술한 경계 뒤엔 반드시 매복이 있음을 짐작할 거야. 그럼 놈을 잡기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신 도끼는 안전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잠시 후 과거 강객주의 아내가 죽었던 방식 그대로 도무지로 인한 질식사가 틀림없는 듯합니다. 젖은 종이에 의해 질식사한 도끼. 셋이나 죽어나가는 동안 자넨 대체 뭘 했나? 자네, 대역죄인들의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아는가? 갑자기 재산이 늘어난 자들에도 조사를 해봐야 될 것 아닌가? 이미 조사했지만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입니다만 김치성대감을 조사해봐야겠다는 원규. 홍문관 부작을 지낸 어르신을 증거 없이 함부로 조사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가명으로 사람을 보내
당시 도포사에 대해 알아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만일 토포스까지 들춰내고도 범인을 잡지 못한다면은 자네도 성취는 못할 것이야. 잠시 후 만신을 찾아간 원규. 나으리께서는 믿지 않으시는군요. 객주의 원한 말인가? 온 섬에서 비비린내가 나는데도 원혼을 믿지 않으십니까? 귀신에게 원인을 씌우는 일은 쉽지만 그건 결코 옳은 해결책이 아니네. 사람들을 현혹시키지 말게. 원혼이 된 자가 하나 더 있을 겁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어느 날 밤 절벽에서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신에게서 절벽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고 그곳을 수색하는데 자네도 무당의 말을 믿는 건가? 그날은 선원 이성식이 사라진 날입니다. 무당이 들었다는 천둥 소린 총성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옷은 이성식이 옷이 맞는데 그럼 이성식이가 여자였단 말인가? 죽은 강객주의 딸 소연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처의 크기가 작은 것으로 보아 화성총이 아닌 수발총입니다. 이 더위에 어째 살점 하나 써가지 않고 산 사람 같단 말인가? 소연의 소지품을 검사하던 원규. 이건 마비산이야. 우리나라의 한량들이 외관을 통해서 아주 비싼 값으로 산다고 들었네. 병을 단단히 밀봉해 놓은 걸 보면 자신을 위해 사용하려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건 뭔가? 직금도입니다. 그럼 연사란 말인가? 미리 약속한 당사자가 아니면 그 뜻을 알기 어렵습니다. 이 처자는 강객주의 딸 소연입니다. 이 놀이개는 분명 두호의 그림에서 본 것입니다. 생김새는 좀 달라졌으나 나리의 말씀을 듣고 보니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7년 전에 소인이 시신을 수습했사온데 그 무렵에 죽은 자가 또 있었겠지. 예, 그의 역병이 돌아 많은 자들이 죽었습니다. 육장을 당하기 전 다른 시신과 바꾼 것이라며 추리합니다. 자신을 구해준 자를 만나기 위해 이 섬에 은밀히 들어왔는데 발고자들이 그 사실을 알아채고 죽여버린 겁니다. 범인은 소연을 죽인 발고자 5명을 향한 복수를 하고 있던 것. 자네는 두호를 추포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수발총을 소유한 자가 누군지 알아내라. 수발총의 주인은 달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라진 수발총. 수발총은 어딨나? 얼마 전에 잃어버렸습니다. 이놈이 객주 일가를 무고한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살아남은 그의 딸마저 죽인 게 아니냔 말이다. 자신이 발고한 사실은 맞지만 소연을 죽이지 않았다는 달령. 그자들이 길에 쓸 곳이 있다고 그러면서 수발총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성식이 소연이란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아무것도 몰랐다는 달령. 남은 발고자가 누구인가? 나를 이 섬에서 내버려 주시면 강객주가 나눠 죽일 남은 발고자를 알아야 범인을 잡을 수 있다. 누구야? 그자 안에 그 순간 결국 4번째 발고자 조다령마저 살해당하게 됩니다. 뒤늦게 범인을 발견한 원규. 범인을 추적해보지만 하지만 말이 총을 맞아 넘어져 범인을 놓치게 됩니다. 정신이 좀 드십니까? 부상으로 인해 만신의 거처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게 뭔가? 이제는 물을 끓여도 귀치가 가시지 않습니다. 설상가상 마을의 우물에서는 지독한 피비린내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발고자는 1명. 남은 살해 방법은 강객주가 받았던 형벌인 거열 뿐이니 놈은 사지를 묶을 수 있는 4마리의 우마가 필요할 것입니다. 강객주에 대해선 알아보셨습니까? 굉장히 존경받던 인물이었더구만. 주민들에게 준 빚도 대부분 초기의 정착금으로 그것도 저리로 빌려준 돈이었다고 하네. 토포사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극형의 경우 선복을 거쳐 전하의 재결을 받아 형을 집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서둘러 처형한 것은 공적에 대한 욕심이거나 분명 사적인 이익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내일 중으로 가명으로 보낸 자가 돌아올 것이니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오늘 아침 객주 딸의 시신이 사라졌네. 김치성 영감이 제사를 지내러 갔다 발견했어. 원규는 김치성 대감을 찾아가 7년 전의 진실을 추궁합니다. 이 섬에 제지업이 번성하게 된 데에는 강객주와 연이 닿아있던 조정의 정체수 대감독이 컸네. 동화도의 실질적인 관리인이자
섬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베풀었던 강객주. 하지만 선왕께서 성하시고 선왕이 승하하자 서인인 강경파가 권세를 쥐었고 남인이었던 정채수 대감은 서학자로 몰려 죽임을 당했네. 또한 조정에서는 동아도 사람들에 대한 의심까지 품게 되었죠. 희생자가 필요했던 겁니까? 조다룡과 장호방이 날 찾아와 알려주었네. 이 섬이 다시 평화로워질 수 있는 길을. 평소 강객주에게 불만이 있던 5명의 발고자들, 강객주 일가를 천주교도로 몰아갔습니다. 나는 이 섬의 안위를 위해서 발고를 묵인했을 뿐이야. 사리사욕에만 눈먼 자들과 무슨 섬의 안위를 논하셨단 말씀이십니까? 사대부의 몸으로 어찌 그런 천한 몰입의 놈들과 어울렸겠나? 그것입니까? 천한 장사치가 큰 부를 쌓고 천민들에게까지 존경을 받는 것이 그리 못마땅했습니까? 그래서 무죄가 밝혀질까봐 서둘러 그 일가를 다 죽이자고 하셨습니까?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며 신분제 폐단을 예측하는 등 대인배의 모습을 보이며 대지소를 운영하던 강객주. 반상의 질서가 엄연한데 종놈들과 겸상을 하고 천한 백정놈들에게 장부를 맡겨 그 질서를 어지럽히니 그것이 죄가 아니면 무엇이 죄란 말이냐? 대감께서도 그런 강객주와 제지소를 같이 운영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조정에 바칠 종이를 만든다기에 땅을 내주고 제지소를 허락한 것뿐이다. 천주학쟁이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늘을 거스리고 성상을 능멸한 놈이야. 이제 그만 물러가라.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놈을 잡아야 합니다. 어서 남은 발고자를 가르쳐 주십시오. 결국 끝까지 입을 열지 않는 김치성대감. 김치성대감을 추궁하고 돌아온 원규. 당시 토포사에 대해선 알아보았는가? 알아보았으나 당시 토포사는 이미 돌아가셨다 하옵니다. 누구인가 그 토포사는? 역도들을 처형해 도총관으로 임명받았다는 인물. 내 이름! 그 돈을 황사영에게 건넨 것이 사실이구나. 그는 다름 아닌 원규의 아버지 이지상이었습니다. 소생은 그런 장부를 만든 적이 없소이다. 어머니. 저자와 그 일가를 포박하라. 당시 토포사였던 이지상은 강객주의 억울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발고한 자들 모두 내 앞으로 데려오시오. 그럼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야.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천주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 결국 제압당한 강객주. 어명을 받던 관속을 해친 그 강도도한 놈이다. 그의 일가를 처형해 본보기로 삼겠다는 이지상. 아무개로 누가 한마디만 좀 해주게. 하지만 마을 사람들 역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마. 사내는 알잖아. 말 좀 해주게. 결국 각자의 이익을 위해 입을 다문 마을 사람들. 죄인 강승률은 듣거라. 이제 그발 이중론을 적용하여 죄인을 능지 처참하고 하늘이 내린 도리가 바로서는 본보기로 삼으리라. 형을 집행하라. 결국 강객주의 일가는 효수와 팽영, 도무지 투석형을 받아 죽게 되고 내 기필코 내 놈들 눈앞에 돌아오리라. 기필하라. 저 한물에 더러운 집을 막아라. 백자는 아저씨, 백자는 제가 없. 사람들의 이기심과 배신에 치를 떠는 강객주. 내 피가 네가 되어 내리겠나? 내가 너희들의 피를 말리고 뼈를 발라내는 것이야. 저주를 퍼부으며 잔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강객주 일가를 죽인 토포사가 자신의 아버지란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원규. 밥을 알았느냐? 예. 보리알 하나라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원규의 기억 속 그의 아버지는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민심은 위험한 것이라 과불급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만일 때를 놓친다면은 칼로도 다스리지 못할 것이야. 존경받던 아버지의 가르침과는 달리 출세를 위해 결탁했다는 진실. 강객주의 저주에 불안해진 사람들. 닭피를 구석구석 바르며 객주의 원혼을 막으려 했습니다. 이후 마지막 발고자를 찾기 위해 섬을 수색하게 되는데 나팔꽃 씨앗으로 만든 차입니다. 만신을 찾아간 원규. 견우자는 환각을 일으키지. 요사스러운 부족으로 어리석은 주민들을 동요하게 하더니 이제 내게도 그런단 말인가? 하지만 제가 사람들에게 써준 부적은 강객주의 원혼을 봉인하는 부적입니다. 사람을 해하는 부적이 아닌 액을 막는 부적이었습니다. 원혼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얻어갔겠지만 너무 많아 일일이 기억은 하지 못합니다.
아마도 객주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발구자인가 봅니다. 피해가지 못해 아무도. 강객주어른의 피가 우리의 피를 말리고 뼈를 바른다고 했어 이놈들. 아이 아버지 또 나왔어. 아이고 객주어른 지가 잘못했습니다. 아이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아직 죽지 않았어. 어서 옮기게. 이미 틀렸습니다. 살질 못합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는데 의원이라는 자가 손도 써보지 않겠다는 것이냐? 어서 옮겨라. 어서! 어서 옮기게. 나으리, 이제 가던 길을 가시죠. 며칠째 맑은 물을 마시지 못해 어린 것들이 알아눕고. 다시 섬수색에 나선 원규. 그 순간 강객주의 영정을 갖고 있던 두호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두호가 들고 있던 영정 뒤편엔 그의 원혼을 달래는 부적이 붙어 있었습니다. 두호는 객주의 원혼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발고자가 두호라는 사실과 함께 범인은 제지소의 출입이 용이하고 바다가 보이는 곳에는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자, 이 모든 사건의 범인까지 알게 됩니다. 바로 김인권이었습니다. 과거 소연과 연인이었던 김인권. 역병에 걸린 시체를 소연과 바꿔치기 했고 그녀를 선 밖으로 탈주시켰습니다. 김인권은 바다에 대한 시모로였던 것입니다. 극심한 물 공포증으로 함께 나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소연의 집에서 마비산이 나온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겁니다. 이후 소연은 이성식이란 가명으로 수송선임부로 자원했고 1년에 한 번 섬에 들어와 가족의 제사를 지내며 그를 만나왔습니다. 네가 올 때마다 놈들이 너를 알아볼까 두려워서 난 견딜 수가 없다. 너마저 잘못된다면 나는... 하지만 우연히 둘을 목격하게 된 마지막 발고자 두호. 이후 그녀와 함께 섬을 나가기로 한 날. 두호가 고발자가 되어 소연을 쫓게 되고 그들을 피해 필사적으로 달아나는 소연. 하지만 소연이 도망친 끝은 절벽이었습니다. 소연을 쫓아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김인권. 결국 발고자들에 의해 소연은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녀의 죽음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결국 발고자들을 하나씩 처형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인권을 의심하고 있던 두호. 하지만 그를 죽이려다 오히려 납치되어 버리죠. 그는 제지소에서 두호의 거열형을 준비합니다. 여인에 대한 금수의 욕정이 은인을 물어 죽일 만큼 큰 것이었더냐? 과거 고아였던 두호를 거두어 그림을 가르쳤던 강객주. 바다에 빠진 소연을 두호가 구하게 됩니다. 아버지, 좀 세요. 두호는 자신의 온기를 소연에게 나누어 줍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보게 된 강객주. 소연을 흠모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놈 또한 사내 놈인 걸 내 미처 생각을 못했구나. 평소 신분에 상관없이 능력이 중요하다며 말했던 그였지만 하지만 나도 딸 자식까지는 애비다. 소연을 근본도 모르는 천한 놈에게 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은인? 그래 은인은 은인이지. 나 같은 미친 개를 만들어줬어. 절망을 느낀 두호는 분노심을 품게 되고 나는 결국 자기 딸을 살려내고 조차 죄가 되는 그런 천한 놈일 뿐이었어. 결국 마지막 발고자가 되어 그를 죽음에 이르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자네와 나뿐일세. 그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끝낼세. 무고하게 죽어간 사람들에게 제 아버지의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제 손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뿐입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제지소로 향하는 원규. 제지소의 도르래를 이용해 거열형이 진행되고
서둘러 제지소 안으로 향하는데 사사로운 복수는 이제 멈추시오. 하지만 그 순간 쏘지 마!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다 죽이고자 한다면 돈 때문에 객주를 외면했던 섬 주민들은 다 어쩌자는 거예요? 그자들을 다 죽이기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자들이 피 묻은 손으로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은가? 객주께서 마무리하실 거다. 내가 죽이지 않더라도 저놈은 살아서 이 섬을 나가지 못해. 자신의 아버지의 죄에 속죄의사를 표하며 진실을 밝히겠다 말하지만 네 놈의 애비가 저지른 일을 내가 수습하는 것뿐이다. 저자를 끝내 죽이려고 한다면 내가 당신을 쏠 수밖에 없어. 저놈이 마저 죽어야 끝난다는 걸 모르는가? 나와 같이 이 섬을 나갑시다. 나가서 7년 전 일을 밝히시오. 내가 돕겠소. 공적에만 눈이 먼 토포사가 무고한 일가에 피를 뿌리더니 이제 그 자식놈이 나를 돕겠다. 하필이면 왜 네 놈이 이 섬에 오게 됐는지 아직도 모른단 말이냐. 사실 발고자 장호방과 원규를 불러들이기 위해 배에 불을 지른 것이죠. 네 놈의 애비가 입신양명을 위해서 벌인 게 무엇인지 아나? 그러자 원규의 아버지를 언급하며 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가 사람인가? 그 입 닥쳐! 너도 나를 죽이고 네 애비처럼 평생 칼로 부끄러움을 덮고 살아라. 동시에 거열장치를 작동시킵니다. 그 순간 총이 발사되고 거열장치가 작동됩니다. 죽을 위기에 빠진 두호. 원규의 노력으로 두호를 살려냈고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오지만 하지만 강객주의 저주가 두려웠던 섬사람들. 물러서라. 두호가 죽어야 객주의 원원이 분노를 가라앉힐 겁니다. 정작 객주가 모함을 받았을 때는 돈 몇 푼 때문에 외면했던 자들이 이젠 다른 이의 피로 용서를 구하려 드는구나. 두호를 저희에게 내주시오. 뭐를 내주시오! 뭐를 내주시오! 데려가라. 하지만 그 순간 결국 손쓸 틈도 없이 난도질을 당해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동시에 마치 강객주의 저주처럼 핏빛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마을 사람들의 하얀 옷은 붉게 물들고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광기에 사로잡힙니다. 그가 살아있기에 강객주의 저주가 안 풀린 거라며 그의 집으로 몰려가지만 하지만 이미 그는 생을 마감한 후였죠. 사건을 덮기로 하고 섬을 떠나는 원규. 그는 임권이 말처럼 평생 부끄러움을 덮고 살게 될 것입니다. 잠시 후 소연의 유품이 나무 편지, 직금도를 흘려보내는 모습을 끝으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이 영화는 단순한 사극 스릴러가 아닙니다. 외부와 단절된 섬이라는 폐쇄적인 공간 속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 어떻게 스스로를 잠식하고 공동체를 파멸로 이끄는지를 그려낸 한편의 잔혹한 우화와도 같습니다. 피해 복수를 행하는 자와 그 진실을 파헤치려는 자, 그리고 과거의 죄를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자, 이들의 욕망과 위선이 뒤엉키며 선과 악의 경계가 무너지는 과정을 영화는 집요하게 따라갑니다. 차승원과 박용우의 연기는 캐릭터의 복잡한 내면과 이중성을 완벽히 표현해내며 단순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도를 넘어선 인간 군상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그려냅니다. 영화 속 잔혹한 살인 묘사는 단순한 시각적 충격을 넘어 7년 전 그들이 저질렀던 죄의 무게를 그대로 되돌려주는 상징적인 장치로 작동합니다. 김대승 감독은 단순한 복수극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탐욕과 광기가 어떻게 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정의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또 다른 폭력의 모순을 보여주며 관객에게 과연 인간 본성의 밑바닥은 어디까지인가라는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결국 영화는 모두가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어 공멸하는, 한치의 희망도 남기지 않는 처절한 비극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도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이기심과 집단적 침묵이 만연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치밀한 구성과 시대를 관통하는 날카로운 메시지가 담긴 웰메이드 스릴러를 찾으신다면 이 영화 혈의 누를 적극 추천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영화
혈에 누였습니다.